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MLP 공장을 이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그 MLP 공장을 이제 돌려서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64 by 64로 잘 될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일단 10의 폭 배치 사이즈 128에서 한번 이제 돌려서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됐는데 이제 훈련 결과표를 이제 그 마지막 들을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오 훨씬 나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죠? 왜냐면 보시면 88, 87.5니까 이게 아까는 이거보다도 좀 낮은 수준에서 86이 기다려 이렇게 하고 얘가 혼자 막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64, 64로 바꿔갖고 실험해보니까 조금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면 신경망의 설계가 실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한히 많은 조합들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거를 공략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곡을 왜 도입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도 이제 이런 맥락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실험하던 이제 시절이 언제냐면 이제 1980년대 이제 초반, 그 후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며 그래서 이제 128, 128 이런 식으로 계층을 추가하면 이제 좀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88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될 테니까 계층이 늘어나면 조금 더 깊어지니까 연산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7초 정도 이내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훈련 결과표에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 보시면 88이 비슷한데 이 87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층을 두 개나 더 추가를 했는데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인 거죠.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이거를 어찌 만들어야 될까? 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무지기로 많은 조합들을 실험하면 이 조합 중에서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합성곡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좀 더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즉 무슨 말이냐면 NLP 공장을 아무리 많이 돌려도 현재 수준 이상의 성능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일까라고 하는 점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이미지에 대한 학습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특성별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특성은 개별 픽셀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은 각 픽셀별로 가중치를 할당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입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픽셀을 x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픽셀을 xn이라고 한다면
완전 연결 계층은 이 두 픽셀의 관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픽셀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서로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강아지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픽셀들은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결 계층의 퍼셉트론들은 배경과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픽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이 다른 개의 이미지에 대해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연결 계층에서 학습한 가중치들은 픽셀들이 약간만 달라져도 학습된 표현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완전 연결 계층의 가정은 각각의 픽셀들이 이제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게 완전 연결 계층의 이제 가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 멀리 있는 픽셀하고 여기 있는 픽셀은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얘네들이 그 동시에 출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중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나저나 소개를 안 드렸네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모찌입니다. 이게 영상 인식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방해하려고 뿔까지 씌웠습니다. 그죠? 이 뿔까지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이거를 잘 인식한다. 그럼 뭔가 잘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뿔 씌워갖고 이게 개냐 사슴이라고 물어봤는데 개 사슴이라고 답하면 잘 못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전 과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개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지금 MLP 공장에서 목표 형상을 뭘로 했냐면 28 by 28짜리가 있는데, 요거를 MLP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784짜리 벡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래 이미지가 뭔가 티셔츠 이런 거였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알아보실 수 있나요? 저는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 걔를 88%나 하는 게 그 더 이상해요. 그잖아요. 그 점이 이제 이 90년대 초반, 80년대 이미 후반부터 좀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과정이냐.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논의드리기 위해서 아까 64, 64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64, 64로 하되 우리가 픽셀을 좀 무작위로 섞겠습니다. 픽셀을 무작위로 섞기. 그래서 이제 XR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래갖고 이제 이 X 트레인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 픽셀 순서는 784를 이제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섞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원본하고 무작위 시각화 첫 번째 샘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오, 잘하네. 이렇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보실까요? 이게 원래 이미지인데 무작위로 섞은 결과 이런 식입니다. 요 무작위로 섞인 결과를 보고 이게 장화야 아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죠? 만약 이걸 보고 이게 장화라고 하면 뭐 눈이 무슨 QR코드 리더기냐 이런 얘기 되겠죠. 그죠? 근데 근데 이 XR 트레인을 가지고서 지금 같은 모형을 훈련해 보면 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실 것은 딱 하나예요. 요 XR 트레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요것만 딱 바꾸면 돼. 그리고 다시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64, 64에서 그 시간도 준수했고 이 결과도 한 88쯤에 이제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훈련 결과표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해보겠습니다. 에폭 10번에서 88, 88에 가까운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내부적으로 퍼셉트론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신경망이 지금 이렇게 이제 계층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치면 여기서 퍼셉트론들이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퍼셉트론들 자체는 이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지금 뭐 64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개별적인 연산의 특성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산이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x를 지금 랜덤으로 이제 섞었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가 이제 바뀌냐면 x1하고 x2의 순서가 이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 x 랜덤에서 예를 들어서 x1이 여기에 가고 x2가 여기에 간다 라고 하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더하기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연산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섞든지 뭐 이렇게 뭐 1차원으로 뭐 그 쪼개든지 간에 퍼센트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28과 28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랜덤하게 섞어서 이제 해보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된 문제가 이거죠. 이런 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영상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무작위로 섞으면 정보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가 파괴가 되는 것에 상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알고리즘이 영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째? 그래서 이제 90년대의 논의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90년대의 돌파구는 1998년에 르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 초기의 성공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1998년 르넷입니다. 르넷은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7층의 신경망으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1989년 합성곱 신경망이 최초로 고안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1998년 여러 모델들의 비교를 위한 표준 데이터 집합을 도입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손글씨를 인식하는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손글씨 인식이 필요한 우편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우편 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인식 오류가 1%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르넷은 2012년 알렉스넷이 해당 기술을 빅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았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불씨가 점화됐는데 합성곱 신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 르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손글씨 데이터 이제 우편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르넷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특징은 이미지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 by 28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여기 이제 채널은 이제 색상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내기 위해서 이제 덴스가 아니라 컨볼루션 계층으로 잡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교해서 먼저 이제 컨볼루션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그냥 다짜고짜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합성곱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을 이제 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합성곱 공장에서 이 가장 이제 달라지는 점은 첫 번째로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계층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제한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제한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게 뭐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64개든 32개든 사실 이제 별 큰 의미가 없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고요. 요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 by 3 이런 걸로 이제 지정해주고 액티베이션 렐루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이제 처리를 이제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합성곱 계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바로 이제 달라진 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출력층을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합성곱 계층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리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서머리를 통해서 보시면 인풋이 이제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28 by 28 by 1인데요.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그 높이랑 너비랑 그리고 이제 색상 채널입니다. 요 색상 채널의 경우에는 흑백인 경우에는 1채널이고요. RGB와 같이 컬러인 경우에 이제 3채널인데 보통 이제 컬러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색상 채널을 요 컨볼루션 계층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흑백인 경우에도 28 by 28 by 1 이런 식의 3차원 텐서의 형태로 전달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간적인 이제 정보를 보존을 하는 형태로 전달을 이제 해줍니다. 합성곱 연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32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이건 규정을 했고요. 우리가 요 각각의 32개 출력은 26 by 26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26 by 26으로 약간 작아진 왜 작아지는가는 합성곱 연산을 자세히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정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입력이 28 x 28의 그 이미지였는데 이게 그 36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 쫙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고 왜 분해가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출력 자체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간 정보를 뭔가 이제 반영해서 뭔가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제 뽑아낸다. 치면 마지막에는 이제 댄스를 써야 됩니다. 야 이거 합성곱 신경망인데 여기다 왜 댄스 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의 입력은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 정보,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추출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임의적으로 할당한 기호와 이 이미지들의 연관관계를 이제 뽑아내는 게 이제 두 번째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라고 하는 정보와 뭐 7번인가 뭐 0번이나 9번이라고 하는 기호는 원래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얘를 0번으로 난 부르기로 했어. 그거는 공간 정보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기호랑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댄스를 써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 플래튼 계층입니다. 이 플래튼이 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댄스를 써야 돼. 근데 댄스는 벡터 형태의 입력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3차원의 그 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댄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쫙 펼쳐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며. 여기서 공간 정보를 이제 뽑아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펼쳐주면 어차피 이게 그 예전의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래서 이 컨볼루션에서 공간적인 정보를 좀 추출해 주길 바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추출된 정보고 그냥 형태만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정보를 추출하는 게 좀 부족했다면 이제 컨볼루션 계층을 더 집어넣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은닉층은 총 몇 개일까요? 입력은 계층이 아니죠. 합성곱은 계층이죠. 플래트는요. 계층이긴 한데 얘는 매개 변수나 학습을 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인 계층입니다. 그냥 댄스의 한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매개 변수를 가진 주요 계층으로만 보자면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경망은 최소 계층이 두 개입니다. 계층이 하나면 그건 신경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닉층이 근데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계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실험 절차를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비슷한데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실험한 부분을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붙여놓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처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X트레인에서 전처리가 이제는 28 x 28 x 1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목표 형상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X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이때 원하는 목표 형상으로 정말로 바뀌었는가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래 형상을 해도 여전히 255로 나눠져서 각각의 픽셀 범위는 0일 범위로 바뀌는 건 이거는 그 여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형상만 다르게 하고 전처리 함수를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형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면 이제 여기서는 코드를 수정할 게 없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네임은 더 이상 인풋 벡터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인풋 벡터가 아니고 인풋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살아서 들어갑니다. MLP 공장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 합성곱 공장입니다. 얘도 나중에는 이 계층들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는 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그 댄스 10 소프트맥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성곱으로 바뀐다고 해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 경사각의 경우에도 일단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바꿨고 보시면 X 트레인 요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돌려놓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요 X 트레인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이제는 이 트레인 이미지가 그냥 X 트레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는 X 트레인도 트레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성곱 연산이 그 완전 연결 계층보다 연산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굳이 GPU로 바꿀 만한 이익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아직은 할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폭들이 이제 돌아갔고 그 아까 이제 훈련 결과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훈련 결과표를 여러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좀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그냥 받아가지고 이 훈련 결과표를 매번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건 이제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 훈련 결과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 결과표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훈련 결과를 히스토리로 하고요. 이 훈련 결과표에서 소수점 3자리 정도 보는 거랑 마지막 3개 보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훈련 결과표를 함수로 잘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겠죠. 뭐 어떤가요? 아까 88, 87에 머물러 있던 게 이제 90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과격합이 심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F폭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와야 F폭을 좀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가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가정인가에 대해 근본적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보다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는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이제 당장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야 F폭을 더 돌려보겠다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F폭을 돌려본다면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적합이 거의 없으니까 돌려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F폭을 20으로 바꾸고 다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미 10번을 돌려서 결과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30초가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번으로 하면 1분이 걸리죠. 근데 이게 만약에 30초가 아니고 일주일이 걸리는 연산이었어요. 근데 더 돌려야 되네? 20분 하면 2주일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별로 바람직한 활동도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한번 끊어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훈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가 훈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2라고 부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설정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델 핏을 수행을 이제 하는데, 일단 그 나머지 설정들은 다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F폭을 20으로 이제 바꾸는데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니셜 F폭이라고 하는 설정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요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간단한 이제 수정이었는데 보시면 F곡을 20번으로 설정했지만 이제 이미 10번을 돌았다라고 하는 점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F곡 자체가 20번 중에 11번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10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F곡에서 벌써 이미 마지막으로 달성했던 90점대의 수준을 이미 이제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이 이미 낮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10번을 더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리 2를 기존의 이제 그 것이랑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이제 표로 만들고 시각화를 해서 전체 20번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나왔고, 이제 훈련 결과표 2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훈련 결과표를 만들면 마지막에 에폭 20으로 이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합치고 싶으면 이제 훈련 결과표에 이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 합쳐진 훈련 결과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손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같이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요 문턱을 이제 지났어요. 그죠? 내려가면 과정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10번 이상 지나기 시작하면서는 안녕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과적함에 악어가 입을 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보다는 좀 이렇게 10번까지는 약간 입을 안 다물고 내려왔는데 역시 과적함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경망의 이제 구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성국 계층이 한계인 것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죠? 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은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8년에 이 오리지널 그 합성곡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28 x 28의 1채널 이거 우리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패션 엠리스트를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5x5 커널에 2 패딩 받고 28 x 26으로 이제 잡았는데 요거는 우리랑 좀 차이가 있네요. 뭐냐면 이 우리는 커널 크기를 3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5x5로 이제 설정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각고의 이제 실험의 결과겠죠. 이제 여러 이제 조합들을 이제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커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성급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게 이제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28과 28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고 이거 출력을 몇 개로 했을까요?
6입니다. 6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렐로가 없었고 시그모이드가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렐로는 2010년에서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시그모이드로 이제 수행했고 그리고 풀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걸 했고 댄스를 무려 3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댄스를 3개 잡아서 마지막에는 10개로 끝났지만 이게 120, 84, 10으로 이제 끝나주는 그런 구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정답일까요? 이 손글씨에 대해서는 99%를 달성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한히 많은 조합들을 다 탐구할 수는 없으니까 잘했던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합을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들이 이제 좋을지 모르니까 살펴보기 위해서 어, 르넷을 한번 오리지널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르넷 공장을 하나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 르넷은 이미 이제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인풋은 인풋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우리 하던 스타일로 이제 봤고요. 첫 번째 보니까 그 컨볼루션 이제 2D를 이제 잡았는데 여기서 어, 커널 사이즈를 6으로 출력을 6개로 했고 커널 사이즈 5x5로 잡았는데 액티베이션은 이제 시그모이드로 했었어요. 이게 이제 찐 오리지널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당시에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 르넷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서머리를 이제 보면서 좀 이제 상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패딩이 이제 들어갔어요. 네, 패딩은 원래는 이제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패딩 세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했냐면 이것들을 한 겁니다. 컨볼루션 이제 잡았고 풀링을 2x2로 해서 14x 16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모델 구성을 그냥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머리를 보고 싶은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은 때도 있으니까 쇼 서머리 옵션을 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논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제 모델을 만들고 서머리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서머리를 같이 이제 내보고 아까 이제 개념도를 보고서 우리가 신경망을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